여러분, 혹시 지금 울산에서 연봉 1억짜리 일자리 3만 1,000개가 단돈 100만 원짜리 기계 하나한테 위협받고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자그마치 1억 500만 원. 울산 현대차 공장 생산직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에요. 근데요, 이 자리를 조용히 노리고 있는 녀석의 연간 유지비가 고작 100만 원이랍니다. 여러분, 핸드폰 요금제 1년치도 안 되는 돈이에요.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로봇이 내 자리에 뺏어가는 게 문제지. 그런데요,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시나리오가 이미 시작됐거든요. 로봇이 한국 공장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로봇이 미국 공장에 먼저 들어가면서 한국에서 만들 차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 차이가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제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왜 무서운 줄 아시나요? 울산 현대차 공장 하나에 직원이 3만 1,000명이에요. 이분들 월급으로 먹고 사는 식당, 카페, 학원, 부동산까지 합치면 울산 경제 전체가 이 공장 하나에 묶여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울산 노동자 10명 중 8명이 이미 느끼고 있답니다. 내 일자리 위협받고 있다고요. 미국에서는 이미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디트로이트, 한때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던 자동차 도시. 공장 노동자만 22만 명이었던 그 도시의 인구가 지금은 63%가 사라졌습니다. 빈 공장, 빈 식당, 빈 집, 유령 도시가 됐어요.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울산에서, 거제에서 똑같은 일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도대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온 걸까요? 현대차가 만든 로봇이 현대차 직원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가 어떻게 시작된 건지 뉴스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그 진짜 이유를 오늘 아주 쉽고 재밌게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간을 2013년으로 돌려볼게요. 지금으로부터 약 13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미국 구글이 엄청난 거 하나를 발표했어요. 두 발로 걷는 로봇을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이름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였는데요. 그때 로봇 영상 하나가 인터넷을 발칵 뒤집어 놓았어요. 두 발로 걷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걷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아기가 걸음마 배우는데 보통 1년이 걸리잖아요. 뇌가 수백 개의 근육에 수천 번 신호를 보내면서 균형을 잡는 그 복잡한 과정을 기계한테 가르친다는 게 그게 그 당시에는 SF 영화 얘기였어요. 그 로봇의 이름이 아틀라스입니다. 2013년 버전 아틀라스는 키가 어른만 하고 몸무게가 150kg이었어요. 관절은 28개. 그리고 유압식이어서 기름이 줄줄 새는 거 있죠. 그야말로 삐걱삐걱하는 로봇이었어요. 그리고 구글은 이 로봇을 6년 동안 키웠는데 결국 손을 들었어요. 이걸 어디다 팔지? 어디다 쓰지? 수익화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은 계속 쏟아붓는데 쓸 곳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2017년에 구글이 소프트뱅크한테 이걸 팔았어요. 일본의 손정혜 회장, 다들 아시죠? 소프트뱅크도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3년 동안 들고 있다가 결국 2020년에 다시 내놨어요. 이거 살 사람? 그때 손을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었어요. 자, 잠깐 생각해보세요. 구글이 못하겠다고 팔고 소프트뱅크도 못하겠다고 파는 회사를 왜 자동차 회사가 사는 걸까요? 그것도 1조 원이나 주고요. 다들 그때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현대차가 로봇 회사를 왜 사? 본업이나 잘하지. 근데 정의선 회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이건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비법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비법으로 요리할 주방이 없어서 팔리지 않는 거예요. 구글도 소프트뱅크도 주방이 없었던 거예요. 로봇 기술은 있는데 로봇을 당장 써먹을 공장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정의선 회장한테는 주방이 있었습니다. 축구장 670개 크기에 울산 공장이요. 직원 3만 명 일하는 그 거대한 공장이 로봇한테는 완벽한 실험실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의선 회장은 그냥 회사 돈으로만 산 게 아니었어요. 자기 사재에 이익 직접 넣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20%를 개인적으로 매입했어요. 2,600억 원이요. 자기 개인 재산을 그만큼 걸었다는 건 이건 그냥 비즈니스 결정이 아니에요. 이건 인생을 건 도박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답이 2026년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아틀라스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진짜로. 2013년 아틀라스를 기억하시죠? 150kg짜리 삐걱삐걱 로봇. 쉽게 말해서 이건 공룡 같은 로봇이에요. 힘은 세 보이는데 걷다 넘어지고 기름 새고 느리고. 유압식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기름 압력으로 팔다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포크레인이 그런 방식이거든요. 굴착기. 굴착기가 공장 안에서 물건 나르는 모습 상상해보세요. 어때요? 좀 웃기죠? 그게 초기 아틀라스예요. 근데 2026년 버전 아틀라스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몸무게가 90kg로 줄었어요. 40kg이나 가벼워진 거예요. 관절이 28개에서 56개로 2배가 됐어요. 유압식에서 전기 모터로 바뀌었고요. 50kg짜리 물건을 번쩍 들 수 있고 30kg을 짊어지고 보행도 가능해요. 이걸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옛날 아틀라스는 오래된 경유 트럭이에요. 힘은 세지만 매연 팍팍 나오고 삐걱삐걱하고 좁은 골목 못 들어가고. 새 아틀라스는 최신 전기 SUV예요. 조용하고 날렵하고 주차도 혼자 하고
좁은 공간도 척척.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이 있어요. 아틀라스의 두뇌에 구글 딥마인드의 제미나이가 들어갔거든요. 제미나이가 뭔지 아세요? 쉽게 말해서 챗GPT 같은 인공지능인데 구글이 만든 거예요. 이게 왜 소름 돋냐면요. 여러분, 학교에서 한 반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 친구가 수학 문제 하나를 풀면 그 풀이 방법이 전국 모든 교실 학생들한테 동시에 업데이트되는 상상을 해보세요. 아틀라스가 딱 그래요. 울산공장 아틀라스 일대가 새로운 작업 방법을 배우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아틀라스한테 동시에 그 지식이 업데이트돼요. 한 대가 배우면 만 대가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인간 노동자랑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신입 직원이 들어오면 몇 달 교육시켜야 하잖아요. 로봇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한 방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돈 얘기해 볼게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현재 아틀라스 한 대 만드는데 드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14만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약 2억이에요. 2억이면 비싸다고 느껴지시죠? 근데요, 이걸 대량으로 만들면 가격이 뚝 떨어져요. 이건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스마트폰 나왔을 때 기억하세요? 아이폰 1세대가 처음 나왔을 때 가격이 엄청 비쌌어요. 근데 지금은 100만 원대에 살 수 있잖아요. 대량 생산하면 원가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틀라스도 똑같아요. 3만 대를 한 번에 만들면 한 대당 원가가 3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천만 원까지 떨어진대요. 5천만 원이요. 현대 소나타 한 대 값이에요. 자동차 한 대 값으로 직원 한 명을 고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직원은 24시간 일해요. 쉬는 날 없어요. 야근 수당 없어요. 파업 안 해요. 아파서 결근 안 해요. 연간 유지비가 일 400만 원이에요. 반면 울산 현대차 생산직 직원의 연간 인건비는 기본급의 각종 수당 다 합치면 평균 1억 3천만 원이에요. 이걸 비교해보면요. 로봇 연 1,400만 원, 직원 연 1억 3천만 원, 차이가 9배예요. 만약 생산직 10%만 로봇으로 바꿔도 연간 절감액이 1조 7천억 원이에요. 1조 7천억이 얼마냐고요? 쉽게 말해서 전교생 10만 명한테 매일 치킨 한 마리씩을 3년 동안 줄 수 있는 돈이에요.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안 바꾸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사실이 나와요. 2026년 아틀라스 전체 생산 물량이 이미 완판됐어요. 공장도 짓기 전에, 로봇도 다 만들기 전에 이미 다 팔린 거예요. 마치 핫한 아이돌 콘서트 티켓이 오픈하자마자 매진되는 것처럼요. 자, 그럼 현대차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짚어볼게요. 지금 2026년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메타플랜트라는 현대차 공장에서 아틀라스 파일럿 테스트가 진행 중이에요. 조지아 메타플랜트가 어디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25%를 때리면서 현대차가 알겠습니다. 미국에 공장 짓겠습니다. 하고 수조 원을 투자해서 지은 공장이에요. 지금은 아틀라스가 거기서 부품 분류하고 무거운 걸 날라주고 반복적인 단순 작업들을 맡고 있어요. 2028년에는 정식으로 투입될 예정이에요. 2030년이 되면 조립 공정까지 로봇이 담당하게 돼요. 그리고 2028년에서 2029년 사이에 연간 3만 대 규모의 로봇 전용 양산 공장을 짓기 시작해서 완공할 계획이에요. 3만 대요. 하나의 공장에서 1년에 로봇 3만 대.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요. 전 세계 자동차 공장에 있는 산업용 로봇 수가 대략 40만 대 정도인데 현대차가 거기에 3만 대를 한꺼번에 더 넣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시지 않나요? 미국 공장에만 로봇이 들어가는 건데 왜 한국 노동자들이 걱정을 하는 거지?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여기에 진짜 반전이 숨어 있거든요. 자,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이 나와요. 잘 들으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로봇이 미국 공장에 들어가는 거잖아. 한국은 상관없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이게 훨씬 더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비유해 드릴게요. 우리 동네에 두 개의 치킨집이 있어요. A 치킨집은 사람 알바를 써서 만들어요. B 치킨집은 로봇 튀김기를 도입해서 만들어요. B 치킨집은 알바비가 안 드니까 치킨 한 마리에 1,000원에 팔아요. A 치킨집은 알바비가 드니까 2만 200원에 팔아야 겨우 남아요. 같은 맛인데 1,000원이 싸면 여러분 어디서 사세요? 지금 현대차가 딱 이 상황이에요. 미국 조지아 공장은 로봇 투입으로 인건비가 뚝 떨어지고 차 원가가 낮아져서 싸게 팔 수 있어요. 한국 울산 공장은 노조 합의 없이 로봇을 못 들이니까 인건비 그대로의 차 원가가 높아요. 여기에 트럼프의 관세 25%가 더해지면요. 한국산 차는 관세 25% 더하기 높은 인건비에 이중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미국산 차는 관세 0% 더하기 로봇으로 낮아진 인건비로 경쟁력이 훨씬 높아지고요. 이러면 현대차 경영진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미국 공장 물량 늘리고 한국 공장 물량 줄이자. 로봇이 내 자리에 앉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 차가 줄어드는 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이 말을 울산 노조위원장이 했어요. 참 뼈아프게 정확한 말이에요. 실제로 노조는 2026년 1월 22일 성명을 냈어요. 노사 합의 없이 로봇 한 대도 울산 공장에 못 들어온다.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딜레마가 생겨요. 로봇 막으면 공장 물량이 더 빠르게 줄어드는 아이러니 이건 잠시 후에 더 깊이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제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미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미국에서 일어난 실제 역사예요. 1950년 디트로이트,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도시예요. 그때 자동차 공장 노동자 수가 22만 명이었어요. 22만 명이면 어느 정도냐면 울산 전체 인구가 약 110만 명인데 그중 20%가 자동차 공장 한 곳에서 일하는 수준이에요. 그 도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1단계, 공장 자동화 시작, 노동자 감소 시작. 1970년이 되자 자동차 공장 노동자 수가 10만 명 이하로 뚝 떨어졌어요. 20년 만에 55%가 사라진 거예요. 2단계, 공장 노동자가 줄자 식당, 카페, 마트가 망하기 시작했어요. 점심 먹으러 오는 손님이 없으니까요. 3단계, 동네 가게가 망하자 건물 1층 상가가 비기 시작했어요. 상가가 비니까 건물주 수익이 줄고 건물 관리가 안 되고. 4단계, 동네가 낙후되자 젊은 사람들이 이사를 갔어요. 일자리도 없고 동네도 황폐해지니까요. 5단계, 인구가 줄자 세금이 줄고 시 예산이 없어졌어요. 경찰도 줄고 소방서도 줄고 도로 보수도 안 되고. 6단계, 도시 인프라가 무너지자 남은 사람들도 다 떠났어요. 결과는 이래요. 1950년 디트로이트 인구 185만 명, 2015년 디트로이트 인구 68만 명, 인구의 63%가 사라졌어요. 빈집이 수만 채, 빈 공장이 수십 개. 한때 미국 최고의 부자 도시가 유령 도시로 변한 거예요. 이게 울산하고 무슨 관계냐고요? 이미 시작됐어요. 거제도에서. 조선업의 메카 거제도.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이 있는 그 거제도에서 조선업 자동화가 먼저 시작됐어요. 조선업 종사자가 2014년 20만 명에서 2022년 9만 6천 명으로 8년 만에 52%가 사라졌어요. 그 결과요? 거제 인구 25만 명에서 22만 명으로 3만 명 감소, 상가 공실 급증, 부동산 반토막. 디트로이트의 초기 증상과 똑같아요. 이게 지금 울산에서 일어나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현대차만 이 로봇 사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골드만삭스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35년이 되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규모가 3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조 원이 된대요. 불과 몇 년 전 예측에서 무려 6배를 상향한 거예요. 모건 스탠리는 더 과감한 예측을 내놨어요. 2050년이 되면 5조 달러 규모가 된다는 거예요. 5조 달러가 얼마냐면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산업 전체의 2배예요. 이 어마어마한 파이를 두고 누가 경쟁하고 있냐면요. 첫 번째는 테슬라의 옵티머스예요. 일론 머스크가 직접 만들고 있는 로봇이에요. 옵티머스의 목표 가격이 2만에서 3만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3천만에서 4천만 원이에요. 아틀라스보다 훨씬 싸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마치 테슬라가 전기차 가격을 계속 낮춰서 시장을 장악했던 것처럼요. 두 번째는 중국이에요. 유니트리라는 중국 회사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휴머노이드를 만들고 있어요. 중국은 이미 제조업 자동화에서는 세계 1위거든요. 공장 로봇 수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예요. 현대차 입장에서는 앞에는 테슬라, 뒤에는 중국, 그리고 울산 공장 문은 노조가 잠가놓은 상황이에요. 이 삼중 압박 속에서 현대차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미국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단순한 로봇 회사로만 보지 않아요. 미 상원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로봇 국가안보위원회 핵심 참여자로 지명했어요. 쉽게 말해서 이 로봇 기술이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전략 자산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공정하게 반대쪽 의견도 짚어봐야겠죠. 우리 채널답게 냉정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요. 반론 첫 번째입니다. 로봇이 일자리를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주장이 있어요. 역사를 보면 그런 사례가 있긴 해요. 산업혁명 때 기계가 들어오면서 수공업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지만 새로운 공장이 생기면서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겼거든요. ATM 기계가 들어와서 은행 창구 직원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은행 지점 수가 늘면서 전체 고용은 늘었고요. 이 주장 일리가 있어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반론이 있어요. 새로운 일자리는 대부분 고학력, 고기술 일자리예요. 지금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갑자기 로봇 엔지니어가 될 수는 없잖아요. 전환 교육이 필요하고 그 시간이 최소 몇 년이에요. 그 몇 년 동안 가족을 먹여 살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반론 두 번째입니다. 아틀라스의 성능 수치는 과장됐다는 지적이에요. 현재 아틀라스가 공장에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실제 데이터가 아직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어요. 파일럿 테스트 중인데 실제 양산 라인에서의 성능은 달라질 수 있어요. 로봇이 반복 동작은 잘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 예를 들어 부품이 살짝 틀어졌다거나 바닥에 뭔가 흘렸다거나 하는 변수에는 아직 인간보다 훨씬 못하다는 평가도 있거든요. 이 주장도 일리가 있어요. 기술적 과대평가의 역사는 길거든요. 반론 세 번째입니다. 로봇 전환이 오히려 한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낙관론이에요. 현대차가 로봇을 잘 만들게 되면 그 로봇을 다른 나라 공장에 팔 수 있어요. 로봇 수출국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처럼 K방산처럼 로봇이 새로운 한국의 수출 품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울산에 로봇 클러스터가 생기고 로봇 관련 부품 산업이 생기고 연구개발 인력이 몰려오면 새로운 산업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나리오가 꿈 같은 얘기는 아니에요. 울산시도 이 방향으로 준비 중이긴 해요. 하지만 문제는 속도예요.
그 변화가 10년에 걸쳐 천천히 온다면 적응할 수 있어요. 근데 3에서 5년 안에 급격하게 온다면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가장 머리 아픈 부분에 왔어요. 노조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선택 A. 로봇 도입을 끝까지 막는다. 단기적으로는 일자리가 보존돼요. 좋아 보이죠? 근데 장기적으로는요. 미국 공장은 로봇으로 원가를 낮추고 한국 공장은 비싼 인건비 그대로 해. 결국 현대차 본사는 한국 공장 물량을 줄이고 미국 공장 물량을 늘리는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 한국 공장에 일거리가 줄어서 어차피 해고가 시작되는 거예요. 로봇을 막았는데 결국 일자리가 없어지는 아이러니. 선택 B. 로봇 도입을 받아들인다. 단기적으로 일부 직원이 다른 업무로 전환되거나 해고돼요. 협상력이 없어져요. 근데 장기적으로는요. 한국 공장이 경쟁력을 갖게 되니까 오히려 공장 자체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이게 딜레마예요. 진짜 딜레마. A를 선택하면 단기는 좋고 장기는 망하고, B를 선택하면 단기는 아프고 장기는 살 수도 있는, 정부 입장에서도 딜레마가 있어요. 기업 편을 들어서 로봇 도입 허용하면 노동자 표를 잃어요. 노동자 편을 들어서 로봇 막으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일자리가 더 줄어요. 정치인도 기업도 노조도 어느 쪽을 선택해도 욕을 먹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제조업이 서 있는 진짜 현실이에요. 자,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한국 기업이 만든 로봇이 한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이 아이러니는 누가 악당이어서가 아니라 세상의 규칙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가 나쁜 회사라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노조가 욕심을 부려서 이런 게 아니에요. 정의선 회장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 변화의 파도가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파도에 어떻게 올라타느냐인 거죠.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현대차 직원이 아니어도, 울산이나 거제에 살지 않아도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 일상에 영향을 미쳐요. 생각해보세요. 울산 공장 직원들이 직장을 잃으면 그분들이 소비를 줄여요. 전국 내수 시장이 위축돼요.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의 매출도 줄어요. 현대차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현대차가 로봇 전환에 성공하면 주가가 오를 수 있고 실패하면 반대가 되겠죠.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요.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가 예측하는 50조 원짜리 로봇 시장에서 현대차가 선두주자가 된다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 128조 원이 현실이 될 수 있어요. 이건 한국 경제 전체에 엄청난 기회예요. 근데 반대로 노조와의 갈등이 길어지고 중국과 테슬라한테 밀리면 그건 한국 제조업의 황혼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내일 직장, 주식 계좌, 그리고 한국 경제의 미래가 지금 이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 현대차 정의선 회장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선택 A. 노조와 충분한 합의를 이룰 때까지 기다린다. 충돌을 피하고 직원들을 보호하면서 천천히 바꾼다. 하지만 그 사이에 테슬라와 중국 로봇에게 시장을 내줄 수 있어요. 선택 B. 강행한다. 미국 공장부터 빠르게 자동화하고 한국 공장은 점진적으로 전환한다. 속도는 빠르지만 노동자들의 저항과 사회적 갈등이 커져요. 이 두 선택 중에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제3의 길이 있을까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댓글 중에서 제가 정말 좋다 싶은 의견은 다음 영상에서 직접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힌트를 딱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이 목표 가격을 3만 달러로 잡고 있잖아요. 근데 그 로봇을 만드는 부품 공급망의 핵심에 한국 기업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경쟁자의 로봇을 내가 만든다는 이 아이러니? 다음 영상에서 아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놓치고 싶지 않으시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알림도 설정해 두시면 새 영상 올라오는 즉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 쉽다였습니다.